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아마 오늘 겨울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춥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렴 증상으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폐렴 증상으로 인한 문제, 또 겨울철 문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자기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젊은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이제 감기로 인한 폐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어제도 유명인 한 분이 또 젊은 나이에 또 폐렴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걸 봤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겨울철 이맘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안이 건조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구강 건조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늘은 짚어보고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강 건조증의 원인과 관련 질환들,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도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이 마름과 함께 혀가 타는 듯한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마른 음식은 물이 없으면 먹기 힘들다.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것이 어렵다. 자다가 입이 말라서 물을 찾는다. 구내염 충치가 자주 생긴다. 또 미각이 둔감해졌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구강이 건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왜 입안이 건조할까요? 보통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 공기가 건조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히트라든지 온풍기 등을 난방기구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실내 습도가 급격하게 낮아져서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침, 타액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입안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해결책으로는 잘 아시는 것 같이 가습기들을 사용하거나 실내에 물을 놓아서 습도를 조정해 주는 게 좋고요. 간단하게는 우리 수건 같은 데 물을 이렇게 한번 젖어서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는 적당한 선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겨울철에 물은 꼭 자주 드세요 했는데요. 겨울철이든 어느 때건 물 섭취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결국은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게 되면 오히려 여름보다는 겨울에 물을 아무래도 적게 마시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생기죠. 여름엔 덥고 땀을 흘리니까 자꾸 물을 마시게 되는데, 겨울에는 땀을 흘리는 게 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경우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피부들도 건조해지고, 또 침 분비량도 그러므로 해서 감소되어지고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우리가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 온 습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실제로 이제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또 세척을 안 하게 되면 곰팡이가 많이 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과도한 음주나 커피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술과 카페인 섭취가 되게 되면 카페인은 결국 이뇨작용을 촉진을 시키는 편이고요. 그래서 수분의 몸 배출을 빨리 시키고, 그리고 술 같은 경우에는 탈수 효과들도 생기고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커피나 알코올 음료 섭취를 좀 줄이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차나 이런 것 대신에 무카페인 차들을 좀 마시면 좋겠습니다. 노화 및 호르몬 변화도 굉장히 큰 원인입니다. 그 노화로 인한 호르몬 분비, 그리고 결국은 그 침샘의 분비 기능이 감소하고 그런으로 해서 자연히 구강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구강건조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으로는 자극적인 음식이나 뭐 이런 걸 좀 섭취를 줄이고, 그리고 수분 공급을 충분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구강건조증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구강건조증과 관련 있는 질병, 결국 구강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충치 다룰 때라든지 이럴 때 여러 번 다뤄 드렸는데요. 충치나 잇몸 염증과 같은 세균성 질환이 있을 때 입이 마를수록 더욱 그게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구취도 심해지고 불쾌감을 줄일 수 있도록 줄여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구강건조증이 심해지게 되면 혀도 이렇게 갈라지는 것까지, 그리고 혀가 자결감이 뜨겁다 그러죠. 표현할 때 따끔따끔하고 뜨거운 느낌, 그런 것들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강건조증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하게 물 섭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구강건조증 관리하는 방법에서 충분한 수분을 하루에 섭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운동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항상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우리가 이제 그 물수건 같은 걸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한 40에서 60% 정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 호흡을 구호흡을 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입안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고, 특히 코막힘이 있는 경우에 빨리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껌을 좀 씹으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자극적으로 씹으시면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으니까 무설탕 껌을 씹기를 조금 추천드리고, 그렇게 되면 침샘도 자극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들을 줄이는 방법, 탈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오렌지, 레몬, 사과 이런 등을 충분하게 이렇게 섭취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당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겨울철 레몬즙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깜짝 퀴즈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항상 이렇게 물이, 요거는 제가 2리터입니다. 근데 2리터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입안이 건조하고, 또 낮에 운동하고 나서 오면 또 입안이 건조해지고 또 목이 마르고, 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구강건조증도 생길 수 있고 목마름이 많은데요. 물을 충분하게 드시면 이렇게 우리 몸의 신진대사, 노폐물을 잘 걸러주고 충분하게 이렇게 피를 또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찬 물을 갑자기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거는 위나 그런 장에 별로 좋지 못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물로 이렇게 마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여러분들께 있을 겁니다. 한번 마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제 밤 늦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마시게 되면 또 어른들은 또 밤에 이렇게 소변 보러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서, 그런 경우에만 자기 이제 건강 상태에 맞춰서 저녁 시간은 조정하시면 좋겠고, 낮 시간에는 충분하게 이렇게 물을 마시고 이렇게 자기 관리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단순히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물을 자주 마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을 마실 때 하나의 팁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물이 좋다, 뭐 이래서 좋은 물을 많이 마시고 뭐 이런 형태를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 정수기 물에 그냥 일반 물만 마시면 너무 이제 이렇게 밋밋하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그 티백과 차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요즘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진하지 않게 조금씩 이렇게 끓인다든지 해서 섞어서 드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강건조증은 물만 많이 마시면 나을 거야. 굳이 술, 커피, 담배 안 끊어도 돼. 이랬는데요. 아까도 살펴보셨듯이 우리가 술, 담배 종류들은 아무래도 소변 배출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너무 춥고 건조한 환경은 입이 마를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입호흡과 코호흡 둘 다 해도 구강건조증에는 상관없어 했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코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목젖이라 그러죠. 이쪽 부분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코로 호흡하는 것보다 입 호흡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코호흡이 가능하신 분들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으로 인해서 충치가 생길 수 있고요. 굉장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그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겨울철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살피셔서 건강하게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오늘 아침에도 폐렴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폐렴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구강건조증도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요. 지난번에 다뤄드렸던 허빈선 폐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조병 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진 대표님 2번 4번 우리 퀴즈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윤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이번 주에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를 잠깐 보니까 설악산 쪽에는 21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 점장님, 강영미님 출근을 예, 오늘 강영미 실장님 출근을 하신 날입니다. 아침에 얼굴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전영대님 감사로 시청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강영미 실장님 고맙습니다. 유영진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구강건조증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거 간단한 실천, 물 매일같이 적당한 양 충분히 마셔주는 것만 해도 우리 건강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 하나 잘 마시는 것 좋은 습관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